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도급인, 수급인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어디까지 지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한 개념과 법적 책임의 범위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제일 궁금한 거. 사고 나면 대체 누구 책임이야? 이걸로 시작해서요. 도급인이랑 수급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보고 왜 법이 바뀌어서 책임을 더 무겁게 묻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고 발생? 누구의 책임인가? 이건 정말 특히 신입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 아닐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내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분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맡긴 다른 회사 직원인 거죠. 이럴 게 과연 내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난 그냥 일만 시켰는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 큰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도급인, 수급인, 대체 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급인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 바로 프로젝트의 주인이에요. 돈을 내고 이런 일을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쪽이죠.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처럼 큰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곳들이 바로 도급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급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도급인한테서 일을 받아서 계약에 따라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부르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전부 이 수급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도급하면 건설 현장만 떠올리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부품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도 심지어 IT 분야에서 카카오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 것도 전부 이 도급, 수급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개념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책임의 패러다임 전환. 왜 갑자기 법이 도급인,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한테 더 큰 책임을 묻기 시작했을까요? 예전에는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실제 작업을 한 수급인 탓만 했거든요. 일하다 다쳤으니까 일한 회사 책임이지.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게 잘 안 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사고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통계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뭔가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나온 게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이 문구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 발주자는 게임의 법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권자이다. 와, 이 말 진짜 멋지지 않나요? 결국 공사 기간을 얼마나 줄지, 돈은 얼마나 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이 모든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 결국 돈을 내는 발주자, 즉 도급인이라는 걸 법이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안전 책임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그 게임의 룰을 만드는 도급인에게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엄청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의 전환이 그냥 구호로만 그쳤을까요? 절대 아니죠. 네 번째 파트, 법이 구체적으로 도급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무시무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같은 권고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아예 법으로,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마다 도급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사고를 미리 아주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요. 법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도급인의 의무를 딱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째, 계획 단계. 아예 프로젝트 구상할 때부터 기본적인 안전계획, 즉 기본 안전보건대장이란 걸 직접 만들어야 해요. 둘째, 설계 단계. 설계가 나왔으면 그 계획이 잘 반영됐는지 도급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공 단계.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그 계획대로 안전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걸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은 수급인 혼자 끙끙 앓는 숙제가 아니게 된 거죠.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도급인은 전체적인 관리와 예산을 책임지고 설계자는 안전한 설계를, 시공자는 현장 실행을 책임지는 완벽한 공동 책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멈추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론은 잘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현장에서 뭘 해야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초보 실무자분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로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빡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죠. 계약서 쓰실 때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업무 범위가 명확한가? 돈은 제때 제대로 주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똑똑히 적혀 있는가?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분쟁 해결 절차는 있는가? 기억하세요. 모든 안전의 시작은 바로 이 명확한 계약서 한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우리 현장은 과연 함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 안전은 더 이상 수급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급인이 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